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러와 제 116호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스위스 사람들이 주택 외벽에 사다리를 만들어 두는 까닭은입니다. 네, 사다리를 만들어 두었다.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택 외벽에 있는 사다리 얘기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하나 보시죠. 예, 주택 앞에서 찍은 사진, 현관문이 있는데 우측에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창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사다리죠, 그죠? 예, 누가 이용할까요? 도둑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주인이 일부러 만들어 놨을까요? 네. 고양이가 이용하는 사다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집에 고양이가 있으세요? 고양이들을 집 안에서 많이 기르실 텐데, 집에 기르시면 고양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을 좋아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 안에다가 이런 캣타워를 만들어 두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고양이들이 항상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깥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이게 바깥에 있는 고양이, 집 고양이지만 바깥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들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 고양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 외벽에다가 사다리를, 특별한 사다리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집이 아니고요. 마을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런 사다리를 만들어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디자이너이면서 사진작가인 브리기테 슈스터라는 분이 이거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래요. 아, 이 사다리가 정말 있지. 이 사다리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 사다리가 어떤 구실을 할까? 참 그러면서 좀 생뚱맞게 맨날 봤던 것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다리가 많이 있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결국은 책을 냈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낸 책인데 책의 제목이 스위스의 고양이 사다리입니다. 이 브리짓 슈스터, 이 베른 시의 주민이면서도 새삼스럽게 느껴졌던 요 사다리들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평범한 3층짜리 집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다리가 보이죠? 예.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놓아뒀습니다. 예. 얼른 보면은 이게 야 도둑들이 이용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되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바깥에 창문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만들어 두네요. 아마 도둑이 이용하기에는 사다리가 좀 약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평범한 이런 사다리 집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조금 달라 보이죠. 근데 이 집 자체가 창문이 참 색깔이 이쁘네요. 왼쪽에 보이십니까? 예, 제가 원으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해가지고 고양이가 밑에 땅바닥에서 이제 2층까지 창문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네, 이 집의 사다리는 물통 옆에 있네요. 그래서 1층에서 땅바닥에서 2층 베란다로 올라갈 수 있고 또 베란다에 있는 고양이가 또 마당에 놀러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네요. 참. 근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집에 딱 어울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 집에는 뭐 굉장히 계단이 촘촘히 만들어져 있는데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물받이통, 그 물통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받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와, 보이죠? 예. 정말 그 필수적인 그 외벽의 장식품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고양이 사다리입니다. 야, 이건 정말 고개네요, 고개. 조금 밖으로 이제 내 가지고 사다리를 아슬아슬하게 참 만들어놨는데, 아, 사다리가 참 많네요. 예, 보이시죠? 예. 이 높은데 집이 3층인데 층고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한참을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여기는 좀 어지러워 보이죠? 현관 왼쪽에 이렇게 그 넝쿨 식물까지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사다리를 만들어 놨네요. 사다리가 여기는 좀 커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참 놀랍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심들이 있을까요? 예, 얘기가 나온 김에 스위스 얘기 잠깐 해보죠. 스위스는 정말 내륙에, 유럽 내륙에 알프스 산을 끼고 있는 조그만 나라죠. 면적으로 치면 우리 남한의 40%, 2분의 1이 좀 안 된다 그럽니다. 40%밖에 안 되고, 인구도 우리는 5천만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800만이 좀 넘는 우리로 치면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죠.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는 정말 부자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우리는 3만 달러인데 여기는 9만 달러가 된다 그래요. 2021년 말 기준으로요. 9만 달러. 대단하지 않습니까? 800만 인구가 모두가 부자인 거죠. 경제적으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뛰어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노벨 수상자가 21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인구 비례로 하면은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배출 몇 명일까요?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1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스위스는 강소국이다 이렇게 칭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근데 스위스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부자였을까요? 스위스는 정말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산악지대에 살다 보니까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됐고, 그래서 육체적인 능력이 있고 또 용맹하고 이래서 유럽 큰 나라에 용병을 하면서 돈을 벌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이런 세월을 오랫동안 살았다 그럽니다. 프랑스를 지켜준 군인들도 스위스 용병이었고요. 독일을 지킨 그 군인들도 또 국적은 스위스 사람 용병이었던 거죠. 직업 군인, 월급 받고 일해주는 직업 군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20년, 20세기에 들어와서 그것도 중반 이후에 부자 나라가 됐다고 그러네요. 스위스의 특성,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다양성이 높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나라에 인구 800만 밖에 안 되지만 언어가 4개인 것이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그러니까 스위스를 싸고 있는 강대국 나라 말을 다 국경지대에 쓰고 있고, 물론 독일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또 로만쇼라고 하는 옛날 로마어 여기까지 해서 4개 나라를 언어를 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언어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비롯해 가지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종교적 다양성, 취미의 다양성, 계층의 다양성, 직업의 다양성, 이게 원래부터 갖게 된 스위스의 특징이고 또 민족성이라는군요. 다양성은 참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을 보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다양성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힘이 나오죠. 창의성과 적응성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가 과거에는 이 다양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다양성의 긍정적인 측면이 발휘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작은 정부인데요.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합보다는 마을 단위로 소규모 자치단체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의 창의성과 소집단의 에너지를 높이는 데는 큰 힘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칸톤이라고 부르는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굉장히 잘 운영이 돼서 시계도 협동조합으로, 포도주도 협동조합으로, 관광산업도 협동조합으로, 또는 지자체 중심으로 한다 그래요. 스위스 대통령 이름을 뭐 아시나요? 스위스 대통령들은 장관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말 수도 없지요. 그만큼 중앙정부의 역할이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이 또 부지런하고 노동을 중시한다 그러네요. 이런 다양성과 자율주의와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시민의식, 이런 것이 오늘날의 스위스를 만들었다. 대국으로, 또는 그 노벨상 최고 수상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집의 외벽에 고양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도 다양성 존중, 배려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한테 좀 부족한 걸 스위스는 가지고 있는 것 같으네요.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영 원장의 좌우지간, 오늘은 정멜멜이라는 사진작가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아까 보셨던 스위스의 고양이 사다리 책에 서평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인간들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자유로워진다. 또는 은밀하거나 또 귀여워진다. 살기 좋은 도시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여있는 도시일 것이다. 예, 사랑을 품어보면은 지혜로워지고 좀 더 은밀해지고 또 아름다워지는 것 같으네요. 고양이와 함께 모든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호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호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